자, 면접의 접근법 자체가 잘못된 구직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어떤 컨셉으로 면접장에 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어렵게 인적성 시험 붙고 또 면접장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지고 또 인적성 문제집을 찍고 또 다음 시즌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또 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좀 하나하나 알아나가도록 하죠. 우선 접근법 자체가 지금 여기 가면 쓴 사람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면접장에 가면 쓰고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너 지난 시즌에 왜 면접에서 탈락한 것 같아? 선생님, 저한테 반도체 8대 제조 공정을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8가지 중에 7개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하나를 빼먹은 거죠. 그래서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과연 이것 때문에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면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 면접이 쉽습니다. 한 3대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좀 준비 많이 하고 좀 똘똘한 것 같네? 그럼 이제 합격이 돼요. 그런데 CJ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1에서 면접이 시작이 되고 현대 어떤 계열은 최종이 막 7대 1, 8대 1까지 올라가고 항공사 면접은 최종이 막 5대 1이 될 때도 있어요. 이 정도 면접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한 10대 1 정도라고 하면 한 면접을 3명씩 한 3개 조 정도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임원분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그 2번째 조에 가운데 안경 썼던 애 걔랑 일해야겠다라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는 반도체를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원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면접장 가서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학생인데 이 친구가 공대생인데요. 국문학을 특이하게 복수 전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광고회사에서 한 달 정도 인턴을 했어요. 이거 뭐죠? 우리 금방 알죠? 이 친구는 과거에 공학을 버렸던 친구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도 카피라이터 뭐 이런 걸 꿈꿨겠죠? 그래서 국문학 공부하고 광고회사 일한 다음에 이거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다시 제조업으로 백한 친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은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학점이 무슨 4.3 정도 돼요. 그리고 토익도 만점이야.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공백이 2년이 있어. 2년 동안 뭘 했냐면 한국은행 뭐 이런 국책은행들에서 인턴을 좀 했단 말이죠. 이 친구는 뭐 한 친구죠? 원래 A매치를 준비했던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책은행에 입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백한 거죠. 그리고 어떤 학생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경외시 정도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서성한 수준의 대학으로 편입을 했어요. 전공은 똑같아, 경영이야. 이 친구는 뭐죠? 그러니까 애초에 중경외시 정도의 경영학도가 1년 정도 휴학을 해서 편입을 해서 서성한급 대학으로 입학하는 친구는 거의 없죠. 뭐 한 거죠? 원래 목표가 거기가 아니었겠죠. 스카이 정도 대학에 편입을 도전했다가 그게 실패해가지고 그 정도 레벨의 학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걸 간파하듯이 임원분들이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데는 한 2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물어본다고요. 아니 공대생인데 왜 국문학을 복수 전공하셨어요? 제 학생 뭐라고 얘기했냐면 면접관님 저는 공대생으로서 발표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국문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공대생이 발표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면접관님 저는 과거 공학보다는 좀 인문학적인 소양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문학을 전공해서 광고산업에서 카피라이터로 성장하겠다는 그 꿈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턴 생활 진행해 보면서 긴 사회생활을 걸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 전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 본연의 포지션을 찾고자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아까 그 은행 준비했던 친구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점도 높았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에 입행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고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하지만 제가 은행 인턴을 통해서 배웠던 그 과정들은 은행의 본질이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조사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됐고 반도체라는 이 시장에서도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저는 제가 배웠던 역량을 다른 산업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아까 편입했던 친구 뭐라고 해야 돼?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저는 당시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 대한 그런 꿈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주변에 만류도 있었지만 휴학을 하고 편입 공부를 하게 됐다. 하지만 실패했다. 근데 이미 또 편입을 한 마당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학업 시스템이나 이런 기회가 많은 대학을 찾아 지금의 모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방어해요. 그러면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면접관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이 친구가 좀 이래야겠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가면 쓰고 면접장에 가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